주현입니다. 정말 참 오랜만에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이 트럭에 있는 이 현수막은 정말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수사라고 외쳤던 그 시점이 진짜 벌써 이제 4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차에.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 중앙선관위에서 집회를 하고 또 이 대검찰청 앞에서도 이 집회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뭐 검찰청과 법원을 수시로 출입을 하지만 이렇게 집회를 한 거는 태어나 처음이었고 그때 성렬이 형 수사해라고 하면서 저 대검을 향해 가지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4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 동안에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고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결과도 나왔고 선관위의 각종 거짓말도 나왔고 그들이 거짓말을 입증하고 부정선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대만 총통선거 과정과 결과도 우리가 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정선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영등포 경찰서 가서 출구조사 업무방해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출구조사를 짜고 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인 보충 진술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그냥 한 번만 열면 되는 이 실타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들과 그 증거를 보는 저 대법관들 그리고 판사들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지검 그리고 경찰들의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나름 발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 60년이 딱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부정선거였고 그 이후에 진행된 각종 선거에서도 뭔가 갖은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식인들과 많은 애국 시민 덕분에 온갖 증거들이 밝혀졌지만 무엇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수사를 미적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수석급 이상 그리고 각 중앙부처의 책임자급 이상을 만나면서 각종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정선거를 얘기했을 때 하태경이가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이나 각종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위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덮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조작된 양, 위작된 양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순간순간 모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 대법원이 126건에 달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모두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선거 무효 소송 진행되는 것은 있지만 저 대법원이 그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묵살하고 기각 판결을 해준 덕분에 이 선관위 범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 기각 판결 났다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설명을 할 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더라 라는 거를 제일 먼저 갖다 대고 있습니다.
정부, 검찰, 그리고서 선관위, 그리고 언론, 이 엄청난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의 변호사들 몇몇을 보니까 이제 TV에도 나오고 각종 국가기관의 자문 변호사로 들어가는 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을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협력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 너무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깨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절망도 했죠. 절망도 했고 너무나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전직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같이 찾고 싸워주신 덕분에 그 거대한 카르텔이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균열을 계속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아직 용납하기 힘듭니다. 제가 뭐 너무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우리 주권을 위협하는 이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 침묵을 할 수 있고 어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균열이 쫙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고 저 침묵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신 차려! 대학 선배님 부끄럽다 임마! 네. 그토록 우리가 외쳤는데 침묵하는 저 사람들 참 부끄럽습니다. 저들이 부끄럽고 쪽팔린 줄 알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깨우쳐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신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이 부정선거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중공과 그리고 북한과 각종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것을 목도했습니다. 정말 저도 애기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 아이 둘이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꿈꾸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도 살짝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이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시키고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저 선관위 반드시 그 범죄를 낱낱이 국민들 앞에 까발려서 해체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훌륭한 단체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외쳐주시고 싸워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